췌장암도 마찬가지예요. 말기 췌장암이어서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은 체력이 됐기 때문에 항암이랑 병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약이랑 항암이랑 병행해서 췌장암 7cm를 2cm까지 줄이시고 전이 된 것도 많이 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협업 진료를 통해서 조금 하면 그분이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전립선암 3기가 됐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고모부님을 전립선암 3기에 보통 기본적으로 수술을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말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또 약이 있었고 제가 이제까지 치료했던 그 케이스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설득을 한 거죠. 수술을 미루고 그리고 수술 날짜가 요즘 또 잡기가 어려우니까 메이저 병원에서 예약하고 수술하고 그런 거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기다린 사이에 다 나은 거예요. 6개월 약 먹고 다 나아서 지금 1년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혈액암이신 분도 아버님이 의사신데 이제 이 HLH라는 병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가 파괴되는 혈액암이에요. 그래서 이 혈액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한 12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그 분들이 다 사망했고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 그 혈액암을 살린 곳은 이번 우리가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암 중에도 정말 좀 어려운 암인 3기암이나 또는 3기 전립선암, 간암, 그리고 HLH라는 혈액암, 제 주위에 이제 이런 난치암을 치료를 한방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가족이 한의사다. 왜냐면 일반인 분들이요, 암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당연히 메이저 양방병원, 큰 병원을 가지 한의원에서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암을 치료하게 된 게 우리 아빠가 난치질환 환자였고 그래서 암 치료약, 자가면역 치료약이 이게 같은 약이어가지고 아빠 치료를 위해서 좋은 약을 찾다가 제가 이쪽 길로 접어들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저에게도 어떤 그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료하게 된 계기가. 그리고 이 약 자체가 원래 제가 치료하는 암 치료약이 한방의서에 몇천 년간 기재가 돼 있고 난치질환과 암 치료의 주약으로 써왔던 약인데 역사와 근거가 있는 약인데 실은 대한민국에서 유통이 안 됐었어요. 유통이 된 지 이제 5년이에요. 5년. 딱 5년.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터지고서 그때부터 한국에 유통이 된 거고 그전에도 제가 임상 24년 차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30년 전에 잠깐 유통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 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통이 됐던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한방으로 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어떤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방으로 암 치료하는 경우가 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경우도 이제 유통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한의사 원장님들이 잘 모르세요.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전립선암 3기가 됐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고모부님을 전립선암 3기에 보통 기본적으로 수술을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말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또 약이 있었고 제가 이제까지 치료했던 그 케이스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설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족이 아니면 또 이런 설득이 잘 안 돼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왔고 저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수술을 미루고 그리고 수술 날짜가 요즘 또 잡기가 어려우니까 메이저 병원에서 예약하고 수술하고 그런 거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기다린 사이에 다 나은 거예요. 6개월 약 먹고 다 나아서 지금 1년 넘었거든요. 1년 넘었는데 좋아진 점은 더 건강해지신 거, 더 건강해지시고 피부도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이게 병색이 완전히 사라지시고 이제 피부조차도 약간은
동안으로 이렇게 역행하시다시피 좋아지셔가지고 건강이 너무 좋아지셔서 이제 주변 이제 지인분들이나 교회분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들으신대요. 젊어지셨다고. 네, 그리고 혈액암이신 분도 아버님이 의사신데 이제 이 HLH라는 병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가 파괴되는 혈액암이에요. 그래서 이 혈액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한 12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그 분들이 다 사망했고,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 그 혈액암을 살린 곳은 우리가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을 공급을 해드린 거고, 저기 강북에 그 원장님이 있으세요. 어여쁜 원장님 계십니다. 한옥마을에. 거기 계세요. 원장님께서 이제 치료를 하셨어요. 딸이 아빠를 응급실에서 콧줄로 한약을 먹여서 살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했고, 저도 아빠가 난치 질환을 앓고 계셨던 때라, 네, 진짜 딸이 아빠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 이제 그 한의사 가족들이니까 정보를 접한 거고, 그분이 저랑 친분이 있으니까 마침 저에게 연락을 하셨던 거지. 아직 한국에, 그리고 한의사들 분들도 이 약이 이렇게 좋은 약이 이제서야 유통이 되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간암이신 분도 아버님 계속 색전술 하셨거든요. 근데 색전술 계속 재발이 잦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3기, 4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한 후배 한의사 원장님이 아빠 간암을 이제 우리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2년을 먹고 완치하셨어요. 선생님, 최근에 제가 네네. 하버드로 간 네네네네네네네. 교수님 네네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네.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하버드에서는 통합치료로 침이라든가 뜨니 굉장히 활발하게 또 주력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됐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은 좀 홀대받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특성이 양 한 방이 너무 뚜렷하게 명백하게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양방 의사 선생님들이 다 주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양방 양의학의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방 의학 자체가 기질 중심적이고 어떤 근거를 꼭 찾아내야 되는 병의 원인적인 병리적인 어떤 타겟을 찾아야지 그걸 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라서 우리 한의학하고 조금 접근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에서는 이제 귀납적으로 올라가는 치료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약들의 성질 자체가 화학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체에 조금 몸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한계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양방의학으로 난치 질환을 치료하면 한계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학적인 이쪽 치료를 해외에서 다 선호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같이 치료를 하는 통합의학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 한의학의 종주국이거든요. 저는 중국이 한의학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는 너무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한의학의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자면 한자가 우리 글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천인지 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네. 전통의학 중에 가장 체계가 잡혀있는 의학은 한의학이에요. 그리고 그게 중의학보다 대한민국의 한의학이 훨씬 가장 근접한 현대 한의학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는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의학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이다 보니 우리가 그 한의사의 영역도
의권이 명백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양방의학도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보통의 해외는 이 통합을 한다라는 게 이런 한의학을 다 포괄해서 다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좀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영역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한의사와 양방의사가 서로 같이 서로 협진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양방의학에서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봤을 땐 그건 또 태도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공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듣는 말이 환자분들한테 맨날 듣는 말이 병원 가면 한약 먹지 말라는 얘기, 한약 먹지 말라는 얘기, 한약 먹. 제가 그럼 너무 노이로제 같이 들어가지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건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미국 의사 선생님, 일본 의사 선생님, 거긴 다 통합이니까. 특히나 일본은 양한방을 다 의사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에서 의사가 한약을 배워서 침만 빠져 있는 통합의학이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다 동시 처방을 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한 양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양방의학에서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학습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네요. 한의학이 어떤 건지. 저희도 동일하게 저도 우리 때 뭐 제 성적이면 어느 의대, 서울대 의대 빼고는요, 어느 의대든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의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 때만 해도 다, 그냥 의대 가냐, 한의대 가냐, 이거 선택인데, 우리가 비슷하게 공부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별로 양방의사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러고 전통의학을 계승하면서 어떤 원리적인 거 그리고 에너지적인 개념과 어떤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어떤 그 치료 원리들을 배우면서 습득하면서 우리가 통합이 된 거죠, 실은. 근데 이제 한국의 양방의학에서는 이제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게 이제 이런 태도를 유발한 게 아닌가.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냥 조금 오픈마인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치의 좀 가르쳐 달래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와서 좀 가르쳐 달래요. 자기네 주치의 좀 가르쳐 달래요. 제가 치료해줬던 환자분들이 언제나 제가 듣는 말이에요. 제가 해외 가서 봉사를 하면. 저는요, 제가 양방 항암 치료를 언제나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딱 제 판단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때는 안 하시는 게 낫고 이때는 하시는 게 낫고 저의 나름의 임상을 통한 구분법이 있기 때문에 항암이 잘 듣는 환자 그리고 체력이 양호한 환자는 제가 해봤을 때 이 항암제랑 우리 약이 썼을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모르시겠죠. 우리 약을 써서 좀 좋아진 건지. 그건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한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양의사 선생님들이 알면 버럭버럭 화내기 때문에 아예 입을 싹 다물거든요. 저한테 늘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실은 양방 의사 선생님들의 태도가 그런 태도는 저는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열려 있으신 분이 계시면 왜냐하면 우리 약에 그 성분 주성분이 이산화규소인데요. 이산화규소에 대해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논문 중에 하나가 그 이산화규소의 그 그래핀 구조, 그 구조가 이게 저희 별 모양이거든요. 그 별 모양, 그 구조가 약물을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기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보고서 이래서 우리 환자분이 보통의 항암으로 줄어드는 사이즈가 아니라 1차 항암의 유방암이 막 5cm씩 줄어들고 잘 안 그러잖아요. 3기 유방암이, 그쵸? 근데 병행했을 때 그렇게 줄어들고 대장암이 한 달 만에 막 3cm, 5cm씩 그렇게 줄어들고 그것도 70대 어르신 항암에.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제가 많이 봐서 췌장암도 마찬가지예요. 말기 췌장암이어서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은 체력이 됐기 때문에 항암이랑 병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약이랑 항암이랑 병행해서 췌장암 7cm를 2cm까지 줄이시고 전이된 것도 많이 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협업 진료를 통해서 조금 하면 그분이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제가 항암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만 안 하시고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항암제가 자기를 치료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 오해죠. 췌장암은 무슨 그렇게 항암이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죠. 그게 아닌데. 근데 협업을 통해서 이때는 이게 항암이 효과가 있으니까 하고 요때는 항암을 빼고 보존 치료를 하고 면역 치료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생존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저와 협업을 할 수 있을 만한 태도를 가진 의사 선생님을 제가 아직 만난 적은 없어서 예,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공부는 많이 했고 치료는 잘합니다. 네.